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저희가 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요즘 환자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각자의 방식대로 밥을 드시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이제 이론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이 왜 주식이어야 되는가, 주식이었는가. 물론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지만 탄수화물 이외에도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가장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게 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쌀 하나만 먹어도 우리가 인체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닥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쌀을 주식으로 해서 식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이죠. 네. 요즘 뭐 저속노화 밥 뭐 이래가지고 또 정의원 교수님도 뭐 렌틸콩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잡곡밥과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 제가 최근에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 뵈면 이제 쌀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통곡물의 비율을 굉장히 높여요. 거기다 현미까지 이제 소화해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부담이 돼서 가장 기본적인 주식에서 영양 흡수를 못하니까 그냥 계속 소화불량에 걸려 계시고 빈혈까지 와 계시고 굉장히 기력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저희가 뵙거든요. 그래서 밥을 좀 똑바르게 먹는 방법, 이제 요렇게 밥을 드시면 누구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오늘 그런 제안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밥을 이루고 있는 이 탄수화물, 네. 이 탄수화물의 형태는 주로 이제 이 단당류의 개념이 아니라 녹말의 형태죠. 네. 예, 그래서 녹말인데 이 녹말이 얼마나 단단하게 결합이 돼 있으면 생으로 드셔갖고는 우리 위에서 얘를 잘 분해하기가 어렵죠. 그쵸. 예, 그러니까 얘를 물에다 충분히 불려서 그 다음에 또 열을 가해서 익혀서 이걸 이제 호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작용을 거쳐서 밥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돼도 한 4시간, 5시간 정도의 포만감을 유지할 정도로 이 분해 속도가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쌀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저항성 녹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주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정제된 탄수화물과는 결을 달리하는 이런 내용이죠. 같은 이제 이러면서도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막아보자. 이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 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곡식들을 집어넣어서 음식을 만들게 되면 그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 혹시 좀 자각 포인트 증상이 있을까요? 본인은 항상 나는 원래 이래가 있어요. 그래서 위가 더부룩하고 항상 여기가 답답하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매일같이 먹는 어떤 식사 방법에만 개선을 해도 이 문제가 없어지는 문제. 내위장 탓으로 하잖아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위장이 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위장약을 사러 병원에 가서 이거를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아다 먹잖아요. 그런데 또 정반대의 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액이 적게 나와서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위산 차단제나 아니면 위산을 중화하는 이런 제산제나 이런 것들을 갖다 먹고서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상을 깔아앉히는 듯한 이런 이제 걸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더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가지고 가죠.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먹는 요 밥에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위는 원래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암 환자라면 나는 백미를 먹을 수는 없어. 그래서 힘이 들어도 이렇게 자꾸 밥을 먹어야지 돼.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그냥 그거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바로 소화가 되지 않은 것은 결국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걔네 영양으로 작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를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 저는 그렇게 임상에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게 느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됐다.
라고 느껴지는 증상 몇 가지. 그래서 소화가 안 됐다는 것은 우선 안 됐으니까 위가 굉장히 이제 더부룩하죠. 네. 예, 더부룩하고 음식물들이 올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장 속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서 소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증식해 버린다든가 또 대장 쪽에 유익균이 아니라 유해균이 더 늘어나면서 또 가스가 많이 생겨나고 또 대변이 원활하지 않고 뭐 그다음에 악취가 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소화가 안 돼서 일어나는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기운이 하나도 없고 누워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너무 소화가 힘드니까. 그 소화가 힘드니까 그 위장 안에서는 그 위장에 있는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혈액이라는 혈액은 전부 다 위장으로 직결돼서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혈액도 위장으로 가고 몸에 있는 혈액도 위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을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워야지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아무리 좋다고 하는 이제 그 밥이라는 것도 나한테 맞지 않게 먹으면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 환자분들에게 일단은 요런 밥 정도는 누구나 요렇게 드시면 사고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 제안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물론 소화력이 왕성하신 분들은 뭐 현미에다가 또 뭐 일반 여러 가지 통곡류의 곡식들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많이 권해요. 그래 이제 현미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백미도 아니고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대한 많이 이제 겉껍질을 벗겨내고 쌀눈이 붙어 있는 상태. 요 정도가 되면 쌀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은 보존하고 있는 이제 이런 쌀이 된 거고 껍질을 식이섬유를 많이 벗겨냈기 때문에 소화가 굉장히 그래도 좀 편안한 상태가 됐잖아요. 이제 이래 놓고 이 현미의 겉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이것을 소화가 잘 되는 대체 재료로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뿌리 식물 하면은 대표적인 게 무 있지 않습니까? 무, 마, 연근 이렇게 우선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무는 소화를 도와주는 디아스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소화의 대명사잖아요. 예, 그리고 마나 연근은 소화를 시켜주는 효소도 많이 들어있지만은 위장의 점막을 강화시킬 줄 아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점액질을 보완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무, 마, 연근, 뭐 우엉, 당근 이런 어떤 뿌리 식물들이야. 이제 뿌리 식물들을 건조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시는 거죠. 그래서 거칠게 부셔서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도 많으면서 이제 면역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이왕이면 이제 버섯류. 그래서 표고버섯, 뭐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뭐 특히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배설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식이섬유가 정말 제일 풍부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속을 또 따뜻하게 만들고 혈액을 잘 이렇게 공급하게 만들 수 있는 뭐 당근이라든가 또 우리 베타카로틴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당근도 있지만 또 고구마 있지 않습니까? 단호박, 또 고구마, 감자, 뭐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채소를 건조시켜서 채소를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위 밥에 넣는 채소, 밥에 넣는 잡곡, 밥에 넣는 채소, 이제 이런 개념에서 제가 밥채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밥을 드실 때 그렇게 오븐도 쌀에다가 이거를 한 숟갈씩 집어넣어서 밥을 하게 되면 이 소화도 굉장히 잘 되죠. 왜냐면 이 소화를 도와주는 이런 재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식이섬유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설사 현미에서 5분도가 되도록 겉껍질을 좀 벗겨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충분히 그 문제를 그 이상으로 보완을 해주니까 그 환자분들,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라든가 위장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를 먹었던 분들이 한결같이
아 정말 오히려 밥맛이 좋아졌다. 그리고 간장만 있어도 먹어요. 이럴 정도로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이 없네요. 예 그리고 주식이자 부식까지 다 돼 있는 된장 거? 국물 하나 해놓고 이 간장에 비벼도 굉장히 밥이 맛있더라.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채소를 싫어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채소를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네. 왜 밥이 이렇게 맛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굉장히 너무 많이 좋은데요? 예,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점차 아 이게 밥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 방식을 응용하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뭐 국 끓일 때도 조미료 개념으로 네. 넣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주먹밥 할 때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라면 끓일 때야. 라면 끓일 때 이거 한 숟갈 집어넣으면 얘가 또 채소야. 이제 곡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곡식에 대해서는 이제 소화불량이 올 수 있는데 이 채소의 식이섬유는 그러면 괜찮다는 말이냐 이런 또 의구심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예, 그 질문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채소를 우리가 생채식을 하게 됐을 경우는 식물에 있는 그런 이제 식이섬유 중에 일부가 이제 난소화성들이 있어서 소화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건조해서 또 밥을 하는 과정에 얘가 익혀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니까 사실은 이걸로 소화가 이제 오히려 장애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적고요.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면 쉽게 이제 좀 짧게 설명을 해보면 곡식에서 불편한 그런 어떤 그 식이섬유들하고는 전혀 다르고 항소화성 성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소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혈당을 조절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또 이 곡식에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도 충분히 여기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지금 사용된 재료 중에 연근이 있고 감자가 있고 고구마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 세 가지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비타민 C가 참 많은 식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식물들은 열을 가해도 그 특수한 녹말 구조로 인해서 열에 그 비타민 C가 파괴가 되지 않는 이러한 그 비타민 C를 보호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밥을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이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밥을 먹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절대적으로 비타민 C 밥. 모순되지 않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또 우리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지금 요즘 이 암 연구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베타카로틴이 있는데 이제 이거가 이제 고구마에도 있고 단호박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성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이건 만병통치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얼마만큼을 먹어요? 이런 질문이 늘 많아요. 박사님, 뭐 쌀과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재미있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요만큼 넣어서 밥을 해서 드시라고 했는데 해서 드셔보시니까 좀 좋잖아요. 밥맛도 맛있고 뭐 장이 편안해졌다, 속이 편안해졌다,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나면 나중에 가면 한 숟갈을 넣는 게 아니라 두 숟갈, 세 숟갈 넣고. 효과를 보신 분들 더 많이. 그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 늘 받아서 이 영상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넣는 것도 처음에 밥할 때 그냥 시작할 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다 부서져 있기 때문에 깜빡했어요. 오늘 밥하다가. 그럼 나중에 또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채소들이 다 생으로 먹어도 될 정도의 그런 것들이고 다 부서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뜸들일 때 깜빡하신 분들은 또 그때에서 넣으셔도 뭐 살짝 익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특히 또 좋은 분들이 저는 당뇨인들의 밥으로 또 밥채를 좀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뇨라고 하는 그 질환.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도 이제 당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제 당이 없는 사람들, 저는 당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24시간을 모니터링하거나 순간순간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서 꼭 네. 당뇨 환자와 유사한 증상이 몸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면 그때 결국은 혈관이 이제 손상이 되고 혈관이 막히거나 사라지거나 이제 이런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데 이렇게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서서히 당이 우리 몸 안에 서서히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을 챙길 수가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밥에다가 이런 어떤 채소로 만들어졌는 이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이 당뇨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비유입니다만은 제 당뇨 환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식사 방법이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우리나라 이 비빔밥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영양학적 이제 먹는 순번을 바꿔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마저 다 복잡하면 그냥 아예 다 섞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밥채가 밥에 들어가서 밥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비빔밥이 됐다는 말과 좀 비슷한 말이죠. 채소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서로 경쟁 막아주고 그래서 견제와 이런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뇨, 혈당 스파이크 이런 게 균형을 잃어버리고 독주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영양소들과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제품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밥채를 밥에만 넣지 않고요. 박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식이섬유거든요. 빵과 치킨의 공통점. 그래서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이 들어가는 요거는 식이섬유가 없다. 육류 같은 음식이 항상 무조건 한 스푼씩 그냥 다 골고루 첨가만 해도 식이섬유가 추가되면서 아주 불건강한 음식도 살짝은 이제 좀 더 좋은 음식으로 변환이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도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박사님과 함께 밥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또 좋은 밥 먹는 방법,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 밥을 좀 건강하고 똑똑하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지금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이론들이 서로 상충하면서 저는 살짝 길을 잃었다라는 생각까지도 많이 들거든요. 밥부터 온전하게 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영상이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분들에게 밥채가 또 좋은 또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오늘 이렇게 영상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또 한번 이런 밥채 이야기 또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